네, 반갑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빈약한 회복이죠. 네, 오늘 2.5%, 6%까지 빠졌다가 1.8%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약했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들 종목들이 주로 타겟팅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대형주들은 그래도 저점권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외국인들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 순매수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세를 조금씩 보였습니다.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되는 모습이긴 한데 워낙 개인들 심리가 나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막 집어 던지는 형태의 투매성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구간들 같이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알아볼게요. 종합주가지수는 조금만 더 올랐으면 지수가 양봉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1.83%까지 올라갔는데, 이 정도는, 네,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뭐, 재료적인 부분만 조금 잘 해소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봉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면은요, 저점은 아침에 잡혔어요. 10시경부터 이제 잡혔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조금 약했어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상승을 좀 해줬다라면, 2195까지 올라가도 양봉 마감되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아줬을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늦지막히 들어왔던 부분 좀 있고요. 또 속도도 천천히 올라갔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를 어느 정도 떠받쳐주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 저점을 못 잡았어요. 계속 못 잡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유지가 되는 것 같다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막판 구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고요. 그냥 시장 자체가 오늘은 코스닥은 완전히 그냥 별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 쪽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고요. 개인들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량을 받아서 움직여준다라면 오히려 기술적 반등도 세게 나타나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수급이 그만큼 들어와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만 본다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저점이라는 인식이 다시 들었을 때 반등을 예상해 본다라면 매수가 들어왔을 때 아마 내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급 보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2천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금융투자는 3천억 순매도고요. 연기금이 1,300억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3,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죠. 또 연기금이 지금 1,000억 원 이상 매수했다는 것은 이제 저점권에서 지수 방어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이고요. 금융투자는 일단은 가지고 있던 물량 다 쏟아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점 인식이 되게 되면 매수가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 코스닥 쪽은 좀 암울합니다. 네, 외국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 시점은 그다지 네, 코스닥 쪽은 우호적이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은 매수를 해준 반면 코스닥 쪽은 매도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쪽에서 본다면 대형주 쪽은 지지를 좀 해주겠다 생각이 좀 있고 대형주는 매집을 하겠다 생각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코스닥 종목군들은 고평가니까 팔아야 되겠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면 좋겠지만 개인들의 심리가 좀 안 좋아질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낙폭 차이도 상당히 했어요. 코스피가 1.8이고 코스닥이 4.15니까요. 2배가 넘는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쪽에서 개인들의 물량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4%대, 오늘 양봉 크게 만들어지면서 잘 마무리됐죠. 56,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고요. 하이닉스는 1%대, 네, 하락 마감인데 9만원대 지켜주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악재가 크게 떨어진 것에 비하면 이 정도면 엄청난 선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매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3%대 올랐어요. 그 다음에 LG화학하고요, 삼성 SDI 둘 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 배터리 관련주인데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쪽은 조금 갈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쪽 코스피 쪽은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포스코 홀딩스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시총 상위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현대차가 좀 많이 빠졌죠. 기아차고요. 아마도 이제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폭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아래쪽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모습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뭐 3, 4%대, 1, 2%대 다들 하락한 모습이라서 특별한 게 없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야, 게임주들은 이거 큰일 났네요. 진짜 게임주들은 뭐 다른 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게임주들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카카오뱅크 뭐 야, 이런 것들은 뭐 NC소프트 지금 33만6천원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는 9% 오늘도 9% 빠졌어요. 더 빠진다 봐야 되겠네요. 그죠? 기술적 반등이 없어요.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오늘은 피곤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종목들 다 떨어져 있고요. 지금 4조 원대, 뭐 보통 시총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33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450조에서 이만큼 야, 많이 떨어졌어요. 네, 500조, 600조가 가도 부족할 판에 지금은 300조라니요. 네, 하이닉스 지금 100조 넘었던 종목이 65조. 야,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난 저평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격을 깎아놓고서 매수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넘어가면은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혼자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뭐 LNF라든지 또는 뭐 다 그렇죠. 네, 천보, 그 다음에 오늘 펄어비스, 게임주들이 아주 난리예요. 게임주가 가장 많이 내리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주에 또 빠졌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위메이드도 오늘 6.6%대. 일단 하락 자체가 네,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는 아직도 고평가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게임주들은 그래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승으로 어떤 반등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그죠? 나쁘진 않은데 오늘 지수가 밀리니까 장사가 없어요. 오늘은 억울하게 내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포인트인데 매수 포인트가 애매하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는 게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별 종목도 움직임 볼게요. 오늘은 상한가가 또 제법 있어요. 코디엠 상한가.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요. 동국 RNS 마찬가지 시총이 너무 작고요. 코아스템 1800억짜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반등 기미가 좀 있었긴 합니다. 그죠? 근데 워낙 많이 내려온 종목이라서 이런 것들 반등 치고 올라갈 때 대응점이 좀 잘 나오면 팔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이나믹 디자인 오늘 썸 상한가 진행되는데 이것도 뭐 900억. 네. 지금 상한가가 4번 진행됐는데 900억이라면은 네,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뭐 한 300억대 300억도 안 됐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때 네, 우리 대응할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위치적으로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씩 반등해줘서 아까는 0.1%였는데 0.39%까지 그래도 네, 상승을 좀 끌어당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플러스가 난 종목들은 그래도 그나마 오늘 잘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하락률로 가게 되면은요, 비덴트 드디어 하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 안 좋았나봐요. 버키 스튜디오, 인바이오젠, 그 다음에 휴엠엔시, 뭐 다 그러네요. 일단 뭐 다 별로고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다 내리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느 거 하나 콕 집어서 뭐 볼만한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별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도 마이너스 7.6%, 아까보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낙폭 자체가 더 커졌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저쪽이겠죠. 네, 코스피 쪽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낙폭은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은 마이너스 7.6%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5%, 마이너스 5% 나와도 마이너스 6% 나와도 평균치, 마이너스 7% 나와도 평균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정도까지 넘어가는 종목들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7%까지는 있을 수 있겠는데 8%대, 9%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요, 단기적 하락이 워낙 셌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방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계좌도 같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야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매매 동향. 기관 쪽은 인버스, 고버스 매수가 좀 들어갔네요. 이노베이션, 네이버, 하나솔루션 등등 매수가 됐는데, 네이버는 뭐 그러다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솔루션 마찬가지, 네이버, 뭐 이노베이션 다 별로죠. 지금 뭐 이렇게 종목들 볼만한 게 금융섹터들은 나쁘지 않지만은 그다지 뭐 자신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이거는 금융투자가 잡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팔았을까요? 그러네요. 연기금. 기아는 어디서 팔았을까요? 투신인가요? 네. 아주 짬짬이를 잘 해먹는구나.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매도가 들어간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1, 2, 3, 4등이 전차 군단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외국인으로 넘어가면은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순매수 있어요. 네, 순매수 있고. 자동차는 조금 팔았는데 매도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약간 다른데, 외국인들은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모양새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 쪽 보시면 하이닉스 500억 밖에 안 팔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좀 많이 팔았죠. 400억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현재 삼성전자를 200억 정도밖에 안 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조금 더 밀렸을 테고 하이닉스는 조금 더 괜찮았을 테고, 뭐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낙폭을 세게 보였던 종목들이나 이렇게 지수에 직접 연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ETF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보다 종목을 사들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 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뭔가 재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어떤 반등과 그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뒤따라오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아요. 개인들 물량이 많은 쪽,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현재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살펴봤을 때 코스닥도 신용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원래는 뭐 더 적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시총 대비해서 신용잔고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물량을 먼저 털어주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도 그렇게 작용이 되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수급 상황에서 본다면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다만 반등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올라가주는 그런 반등 포인트를 빨리 만들어줘야지 시장에서 움직임들이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었을 거고요.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서 대응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을 텐데, 네, 장 떨어지더라도 항상 희망적인 생각 잊지 마시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긍정의 생각 끝에 있는 그 선물이 바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라고요.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